네, 인사이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율입니다. 크림입니다. 수박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입니다. 예, 오늘은 트리님께서 직접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트리님 환영합니다. 트리님이 오늘 오신 이유는 크리스탈라이징 저널이라고 예전에 아율마인드 그 동영상에 제가 올려놨던 마음관리법 저널링 하기를 보시고 그때부터 한 지금 거의 3주 정도 계속 그 크리스탈라이징 저널을 쓰시는 시간을 가져보셨다고 해서 그 체험담을 나눠주시기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반갑고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저널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크리스탈라이징 저널이 그냥 일반 일기 쓰기나 다이어리 쓰기랑 조금 다른 스트럭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해보신 분들의 소감도 들어보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지를 이제 저도 피드백도 들어보고 제가 경험한 것도 나누고 또 다른 식으로 썼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크리스탈라이징 저널을 좀 나도 해보고 싶다 혹은 이걸 통해서 마음을 좀 관리하고 싶다 혹은 해볼까? 이런 좀 호기심이 드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는 특히 크리스탈라이징 저널은 그냥 단지 저널링을 하는 걸로 마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일상에서 마음 챙김을 하는 감정이나 이제 떠오르는 생각 같은 것, 충동들에 대해서 마음 챙김을 하는데 도움을 줘서 마음 챙김이 일상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는 저널이기 때문에 뭐 마음챙김 명상을 하신다던가 평소에 마음챙김을 좀 일상에서 잘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그런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짧지만 그 임팩트 있게 좀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토크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트리님이 경험하신 내용을 좀 들어볼게요. 네. 먼저 크리스탈라이징 저널을 쓰게 된 거는 사실 저널은 예전부터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 짧게 하고 요가도 좀 짧게 하고 그리고 그냥 그날 좀 드는 생각들 이런 거를 그냥 일기식으로 적어봤었는데 이제 아율님께서 그걸 올리신 걸 보고 그러니까 아 저렇게 정리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실 한두 번 해보니까 이런 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저널을 썼는데 네. 이제 제 동영상을 보고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드신 동기가 뭐예요? 먼저 아율님께서 하시는 건 제가 다 믿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그냥 뭔가 그동안 이제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아니면 인사이트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제가 그냥 경험했던 것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거를 선뜻 하게 된 것도 이유가 있고 그동안은 사실 제가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거를 일기 형식으로 쓸 때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들이 그냥 종이 위에 써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정리된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냥 그 종이 위에서도 계속 혼란스러움이 같이 묻어나왔던 것 같아서 어쩔 때는 일기를 쓰고 나서 더 뭔가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저렇게 한번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하는 걸 보고 또 신뢰가 있어 따라하셨다고 하니까 좀 책임 있는 내용들과 경험이 확실한 것들을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 약간의 근데 부담감이라기보다 뭔가 저도 그런 힘이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또 감사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요즘 제가 하는 게 명상이랑 이제 저널 쓰기랑 요가인데 이제 어떤 날은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저널도 써보고 어떤 날은 이제 명상을 하고 저널도 써보고 그렇게 했었고 뭔가 자고 일어났을 때 생각이 되게 많은 날이 있더라고요. 좀 자고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지 않다던가 아니면 좀 뭔가 좀 고민이나 걱정 이런 불안한 느낌들이 많을 때는 일어나자마자 좀 써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감정들이 조금 뭔가 정리가 되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느낌이 왜 드는지 이거를 좀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런 명상이나 요가를 할 때도 제가 좀 마음이 더 집중도 잘 되고 편하게 하루를 좀 시작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쓸 때 좀 날마다 다르긴 했지만 한 15분?
근데 제가 좀 일기나 이런 거를 좀 길게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말이 계속 막 많이 나와가지고 좀 길게 쓸 때는 좀 그렇게 한 20분 정도 썼던 것 같고 짧게 쓸 때는 한 10분? 그냥 그날 좀 그렇게 막 생각이 많지 않을 때는 좀 간략하게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동안 좀 뭔가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았을 때는 거의 매일 했었고 요즘은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 뭔가 어떤 불안함이나 이게 할 때 그냥 진짜 딱 책을 열고 막 그냥 진짜 생각나는 대로 아니면 뭐 생각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막 그냥 쓰여지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네, 그냥 앉아서 사실 뭔가 딱 일어났을 때 불안함 이런 이 느낌들을 먼저 써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느껴지는 거, 그냥 불안한 뭐 걱정 아니면 뭔가 오늘 할 것 그리고 이런 뭐 아니면 악몽을 꿨으면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뭐 되게 뭐 무섭고 두려운 감정 이런 것들을 그냥 단어로 좀 써봤던 것 같아요. 뭐 외롭고 쓸쓸함 이런 것들 막 그런 그냥 감정들을 좀 써보고 그리고 그걸 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것들이 왜 느껴지지? 이런 것들 한번 그때 또 좀 다시 보고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게 뭔가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행복하지 않을 거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으면 저는 약간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강박 같은 게 있어서 기분이 안 좋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점점 더 뭔가 이렇게 다운되거든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가 좀 자주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좀 자주 있었고 그래서 그냥 이런 불안감,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다시 봤을 때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뭐 불안 이런 거는 내가 그냥 늘 가지고 있었던 감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다시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불안 이런 거를 자주 느꼈고 그럴 때마다 뭔가 오늘 하루 망쳤어. 혹은 망칠 거야.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불안이 더 키워가기도 하고 하루 종일 그러면 좀 찝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나의 패턴이 있었던 거를 네. 다시 이제 전화하면서 보고 그거를 창의적으로 좀 알아차리는 관점이 됐을 때는 불안이 나한테 굉장히 익숙한 감정이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느껴 하는구나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것도 있고 그냥 패턴을 좀 알아간 것 같아요. 특히 뭔가가 특별한 이벤트가 없을 때는 걱정할 거나 뭐 계획이나 이런 거가 없는 상태인데 그럴 때 반복되는 것들이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 느껴지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눈으로 확실하게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반복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네, 그죠? 특히 감정에는 사고에도 있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네요. 뭔가 늘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고 뭐 긍정적이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었어서 이런 좀 피곤함 자체도 제가 되게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무겁거나 이런 상태에서 뭔가 마음이 계속 불안해지고 뭔가 오늘 진짜 뭔가 안 좋겠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뭐 갑자기 뭔가가 걸려있던 뭐 수건이 떨어졌어요. 그럼 불길해.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작은 거에 의미 부여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을 아침에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을 내가 좀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냥 내가 되게 피곤한 건데 그냥 몸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내가 이런 식으로 뭔가 내 머릿속에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확산이라는 패턴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막 확산을 하고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보게 됐을 때는 여기 내가 막 의미도 부여하고 해석도 하고 나를 또 넣어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로 가져가는 이런 생각의 확산을 계속 알아차렸다면 저는 이 저널링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거의 우리 모든 고통이 그 해석과 그 생각을 이제 계속 확산시키면서 그런 것들 나를 넣어서 막 생각을 하는 과정이 다 있잖아요. 또 그게 이 크리스탈라이징 저널의 특징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트리님 얘기 들으면서 포인트라고 느꼈던 것이 이제 1번에 처음 일어나셨을 때 막 떠오르는 것들 적을 때 어떤 스토리로 적기보다 지금 단순히 있는 느낌들, 불안한 것들, 감정들 떠오르는 대로 뭐 해야 할 일들 이렇게 간략하게 리스트를 이렇게 딱딱딱 떠올려 보는 게 저도 이 저널의 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사실 스토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의미하고 해석하고 하는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이라던가 나의 스토리를 바꿀 수도 있는데 이 저널링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인식을 하다 보면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부분이지만 특히 이 저널링의 포인트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내 안에 있는 감정이라던가 그런 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패턴에서 돌아가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식당하는 시간들을 일상에서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알아차림하는 대상화하는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님이 일어나서 느낌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1번에 짝짝짝 리스트로 쓰신 거가 그런 면에서 좀 그 단계를 진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방금 아유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어제 이걸 하면서 또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그냥 어떤 날은 쓸 때 제가 막 이렇게 스토리로 쓰게 돼서 되게 감정적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냥 1번에서도 내가 이거를 감정적으로 뭔가 뭐 불안함 이렇게 간략하게 쓰는 게 아니라 뭐가 어떻게 해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제가 이런 스토리를 막 써내려 가니까 2번에서 이거를 다시 해석할 때도 이거에 또 빠져서 이게 뭔가 제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고 또 그냥 그 스토리에서만 맴도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방금 말씀 들으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이제 트리님이 어떤 스토리로 나는 왜 불안하고 나에겐 지금 이러이러한 불안이 있고 이렇게 쓰셨을 때 딴 날과 좀 다르게 내가 뭐 첨부하게 된 연결어라든가 뭐 어떤 묘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디 좀 더 에너지가 들어갔다던가. 그날은 아침에 일어나서가 아니라 자기 전에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 뭔가 그날 좀 고민거리도 있었고 계속 이미 생각에 빠져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침이 아니라 뭔가 밤에 하루 종일 뭔가 생각에 빠져 있고 상상을 하고 그런 스토리에 계속 제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들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앉아서 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구체적인 상황 같은 거를 제가 자꾸만 거기다 썼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두 번째 리스트에서 다시 봤는데도 어떻게 되던가요, 마음이? 그냥 스토리에 빠져서 그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라는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 스토리 안에서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다면 그 사실은 1번이네요. 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1번에 쓰는 어떤 그 마인드 챕터 같은 거, 마음에서 있는 수다 같은 것 자체도 나름의 인과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이러니까 난 이렇게 믿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 근데 이제 그게 두 번째로 갔을 때도 그 상황 안에서 내가 그걸 보게 됐다 그러면 사실은 그 구조 내에 여전히 나는 머물고 있는 거죠. 그 스토리 체계 안에.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와서 보는 상태는 되지 않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때와 다르게 그랬던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하루 종일 여기에 좀 빠져있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가 다 저무는 시간이었고 그때 나와서 그때 이제 이거를 또 스토리처럼 막 정리를 하면서 보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한다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토리 자체보다는 아침에는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가 경험이 좀 틀리죠? 네. 아침은 사실 스토리는 없는 것 같아요. 스토리가 많지는 않죠. 네. 맞아요. 느낌, 네. 신체적 감각, 그 좀 로우한 이모션들이 많아요. 뭐 감정, 그죠? 네. 밤에는 하루를 다 이렇게 지나고 나면 좀 상념적일 수 있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라 표현하냐면 그 해석하고 이야기 만들고 하는 이제 인지를 더 많이 쓰고 난 후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우리가 그런 인지들을 사용해서 일들을 처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트리님의 경우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시간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물론 그때도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불안이 많아서 이런 걸 쓸 필요가 있었다 하면은 그때도 물론 좋지만 뭐 사실은 안 썼을 때부터는 여전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왜냐면 어차피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그날 아침에 이걸 썼었다던가, 그날 앞뒤로 있는 날들에 계속 이거를 또 이어가면 며칠 사이에 이게 또 이 마음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처음에 쓸 때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그 생각들을 기반으로 막 써내려가기보다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들에 들어있는 좀 지금 느끼는 약간 날것의 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충동이나 의도나 감정이라던가 필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는 게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트레이닝한테 도움이 될 것처럼 들리네요. 네. 또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뭔가 이걸 제가 그런 스토리를 적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나의 그냥 느낌들만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했었으면은 이걸 좀 더 객관적으로 뭔가 제가 이성적으로 뭔가 볼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